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2021년 첫 장종료 시장점검인데 오늘 시작부터 아주 슈팅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뭐 거의 한계치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 뭐 분명히 시장이란 게 예측 불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럴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고 뭐 요럴 수도 있고 요런 어떤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구축을 하느냐 요게 이제 제일 좋은 건데 항상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포지션 구축은 잃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거니까 지금 잘 달리는 종목에 풀 베팅을 한다. 이래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 잡아서 박살이 납니다. 그럼 옆으로 길 것 같아서 그러면 옆으로 기는 건 주도주 교체할 것 같으니까 지금 잘 올라간 종목 팔고 저렴한 종목 산다. 그럼 이렇게 되면 싼 종목을 사서 이 싼 종목이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이 종목들이 달리는 경우가 생기면 그리고 이 종목들이 떨어지면 뭐 같이 조정을 받더라도 오른 게 없으니까 덜 내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주도주가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통째로 그냥 확 내려간다. 오른 게 없으니까 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지금은 저렴한 종목을 갖고 차례를 기다리는 거 이게 최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 경우의 수마다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들을 보고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위아 상한 것 같네? 현대위아 가치가 변한 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30%나 주가가 올랐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또 한 관점에서 보면 뭐 옛날에 23만원 하던 종목인데 뭐 이게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올랐다고 여기서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금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사실 긴 안목으로 보면 이 긴 안목으로 볼 때 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좀 짧게 본다면 단기간에 아니 뭐 23만원짜리가 69,500원인데 뭐 비싸다. 근데 또 단기간으로 보면 19,850원 하던 게 3배 넘게 올랐어. 그것도 짧은 기간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담이 있네. 근데 그 조정이 끝이 아니라 뭐 가는 중간에 어떤 쉬어가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간단하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현대위아가 지금 69,500원인데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 코로나 이전에 보면 한 55,000원 정도가 고가였습니다. 55,000원에 보유를 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수익이 그래도 10% 이상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55,000원에서 19,850원을 받다 이겁니다. 여기서 일단 후달려서 손절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올라오는데 언제 본전 찾나 본전 찾을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언제 본전 찾나 겨우 본전 찾고 또 조정받고 더러워서 판다 이렇게 해서 본전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 이렇게 과하게 올라갈 때 사면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 두 번째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지 않을 때 사면 만약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한 4달 쌩 고생해가지고 본전 찾고 또 여기 조정받았을 때 다시 본전 찾으면 여기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하고 그때라도 샀으면 여기까지 가면 수익이 얼만데 이건 지나간 결과물이고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보면 이 5만원 초반에 샀다가 4달 이상 고생해서 본전에 파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운명이더라. 잘못 들어가면. 근데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계속 수익이니까 이거 좀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차이. 막 시세가 강하게 날 때는 결국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를 보면
현대모비스 오늘 굉장히 변동폭이 컸었는데, 과거에 현대모비스가 한창 주가가 좋을 때 보겠습니다. 41만 6천 원 할 때. 이거 뭐 41만 6천 원 할 때 상승하는 거 시작하고 비슷한데, 여기랑?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차화전 갈 때처럼 갈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때 주가 흐름을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 일곱 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봉을 봤을 때 2008년, 9년 넘어올 때 2009년도. 자, 현대모비스가 이제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올라갑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지금하고 굉장히 어떤 유사한 느낌을 주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보면, 자, 이 강하게 올라가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 샀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해서 본전 겨우 찾고 또 조정받습니다. 그럼 본전에 안 팔더라도 본전에 팔걸,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서 버틴다 하더라도 또 본전 이하로 갑니다. 이건 뭐 몇 번만 흔들어 버리면 여기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잡으면 현대모비스가 나중에 뭐 100만 원을 간다 한들 결국 운명은 본전에 팔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또 빨리빨리 그냥 끝에 보고 꺾이는 거 보고 정리하면 안 되냐. 그게 정석인데, 이 시세가 나면 무릎에서 사서 요 어깨에서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방향을 잡는 걸 확인하고 매수, 그리고 확실히 꺾이는 거 보고 매도. 이게 정석인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께 여기서 팔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여기서 매도, 꺾이는 거 보고 이제 시세 끝났으니까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른쪽 어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 고점을 보면, 이 가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10만 원을 보면 8만 원에 못 파는 겁니다.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까치밥을 남겨주고, 그리고 내 주식 산 사람도 수익을 봐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리 팔자. 왼쪽 어깨에서 팔자.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할 때는 이게 낫습니다. 제가 사례를 보면. 근데 이게 나은데, 그런 거.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중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정석은 왼쪽 어깨가 맞지만, 오른쪽 어깨가 맞지만, 그렇게 하면 고점을 보고 나서기 때문에 못 팔더라. 그래서 왼쪽 어깨에서 미리 팔아야 된다. 오버슈팅 나올 때. 그리고 오버슈팅 나올 때가 아니면 또 뭐 시원하게 못 팝니다. 조금만 하다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꼭대기에서 판다.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꼭대기에서 파는 건 당연히 이제 뗐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지났고, 이제 꼭대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매듭이 지어지고 풀려지는지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달리는 종목들 보면, 이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냥 파십시오. 보유하고 있다. 매도하십시오. 현대차 뭐 한두 번 더 나올 수 있는데 매도하십시오. 현대모비스 이건 나중에 다시 산다 하더라도 일단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 LG전자 매도하십시오. LG화학 매도하십시오. 삼성 SDI 매도하십시오. 이게 지금 매도해서 더 높은 가격 보실 거지만,
지금 이제 어깨 넘어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눈까지 온 게 아닌가 싶고, 말씀드렸듯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하다가 이렇게 만약에 됐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봤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 밑에서 잘 못 팝니다. 그래도 뭐 지지 나오고 뭐 이렇겠지 하다가 그냥 나중에 끝나는 거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너무 힘이 센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 힘이라는 것은 대형주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코스피의 지난 흐름들을 보면, 자, 코스피가 GDP 대비해가지고 올라간 시기가 이때, 그리고 뭐 과거 GDP 통해서 이때, 그리고 이때 뭐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때마다 무슨 일이 나오냐면 어쨌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증시 주도권을 쥐게 됐다. 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이 700조입니다. 얘들이 뭐 작정하고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1조 사가지고 저렇게 되는데, 안 던져주니까 이런 거고, 얘들이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하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천천히 최대한 많이 팔고 나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2005년부터 팔기 시작해가지고 2005년 말부터 2006년에 팔고 2007년에 팔고 2008년에도 팔았습니다. 이렇게 3년간 팔았습니다. 판 평단가가 이 정도. 그러면 그 전에 매수했던 게 이 정도. 여기서 이만큼 먹었습니다. 굉장히 수익도 좋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 증시에 들어온 돈 다 빼갔습니다. 다 빼갔는데도 700조가 남았습니다. 올라가면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은. 네, 그래서 대형주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대형주 시세로 뭐 코스피가 5천을 간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다 올라갑니다. 뭐 안 올라갈 수도 없는, 단독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투자 주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단 심리가 발현을 해서 그렇게 된다? 뭐 그 정도 분위기면 다른 종목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계속 안 올라가는데? 무슨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그러십니까? 예. 시간 뭐 해봤자, 뭐 지금 대형주들 본격적으로 오버슈팅 나온 게 불과 한 달인데, 돼봤자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 6개월 단위입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그 코스닥은 상승했는데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대형주가 오늘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좋은 징조입니다. 코스닥 대형주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오른다. 그럼 중소형주들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못 느끼겠던데? 못 느낀다는 건 대형주가 워낙 오늘 강하게 움직여서 그런 거지, 이제 중소형주에 슬슬 매기가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오래 그렇게 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대형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가 상승하는 것은 이제 슬슬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실제 코스닥 보면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비슷비슷합니다.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오른 종목 숫자, 내린 종목 숫자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코스닥 중소형주가 이제 슬슬 기지개를 펴는 단계다. 그래서 대형주 없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뭐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본인 마음만 다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실제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내 종목만 안 가 짜증내면 옆에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그게 듣기 좋습니까? 당연히 듣기 싫지.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알고, 만약에 그런 상황을 못 견디게 짜증이 나면 다음부터는 진짜 올라가는 종목만 따라잡아야지. 그렇게 하시려면 이런 종목만 사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들만 사시면 됩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상한가가. 이게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가 4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는 현 정부가 가장
어쨌든 제가 겪어본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많이 주식시장에 신경을 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부를 지지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식 투자자들 마음이 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정치 성향이 뚜렷하신 분들 제외하면. 그러면 주식시장을 어쨌든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보셨다시피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뭐 2에서 3% 정도 갖고 있다가 이제 한 6% 됐습니다. 삼성전자 올라봤자 실제 이득을 보는 것은 오너일가하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개인이 이득을 못 봅니다. 근데 웬만한 코스닥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 다 70, 80%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스닥에서 큰 장이 서야 주식 투자자들이 진짜 체감하게 좋네, 정부가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대형주 보고 배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댓글 확인으로 가서, 작년 댓글입니다. 무려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헬스케어, 셀트리온은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부분이 있겠습니까? 제가 셀트리온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올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좋은 표현을 쓰고 또 좋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쨌든 생각이 다르면 그게 뭐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글은 제가 전달하는 부분을 다 전달을 해드리니까 그나마 나은데, 영상을 하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를 사기 십상이라서 못 올렸는데, 항체 치료제 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수혜를 받을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 영상 이 글에는 없는데 제가 이 글을 써가지고 지금 뭐 셀트리온 주주로 추정되는 분들의 어떤 보면 공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에 대한 반박은 잘 없고, 제가 지금 어떤 점을 느끼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셀트리온 4만원, 5만원 할 때 못 간다고 했다가 완전 보기 좋게 창피를 당했는데, 그때 논쟁을 했던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굉장히 박학다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왜 재고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굉장히 맞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주주분들은 무조건 항체 치료제가 최고야. 그래서 논문이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뭐 어떤 점에서 최고입니까? 그럼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을 보냅니다. 이 내용이 틀리고 이 내용이 틀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조건 최고야.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좀 주주분들의 어떤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뭐 해외 다국적 개발사들, 그 영상에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라이 릴리하고 리제네론하고 셀트리온하고 이 항체 치료제 세 군데서 했는데, 이 두 군데는 거대 제약사입니다. 다국적. 어쨌든 개발 능력에서 뭐 항체 치료제가 뭐 처음부터 방식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한 항체 일라이 릴리 거는 완전히 없다, 효과 없다가 드러났고, 리제네론은 효과가 조금 있고, 셀트리온 거도 조금 있고, 뭐 이런 거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보다 어쨌든 나으니까 개발력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상당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헬스케어는 뭐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주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못 버티지 않을까, 올해는 못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양자 컴퓨터 나오고 기술적 특이점이 오면 우리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구독자 느는 속도가 조금 줄어서 한 100만 되려면 10년 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면 뭐 결국은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손실 났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총 자산이 6억이었는데 평가 금액으로 1억까지 됐습니다. 근데 1억에다가 뭐 마이너스 170억 더 해야 되니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많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회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수익률로 따지면 굉장히 수익률도 좋습니다. 만약에 저때 제가 그냥 갖고 있던 그 대형주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지금과 같이 수익을 냈다면 그럼 진짜 한 200억 갖고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뭐 그건 뭐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네. 복수 이원 컴포텍 복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좀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제 마음이 정해져야 되니까. 근데 이원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과연 그 관심만 갖고 투자를 하려면 제 마음이 얼마 정도에 편할까? 그 금액만 지금 조율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손실을 회복하신 거 축하드리고, 근데 뭐 제가 그때 제 영상이 뭐 맞다 틀리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김동현 형님께서 예, 뭐 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검증할 만한 데이터도 없었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셔가지고 이거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라 직접 하신 겁니다. 직접 손실 만회하신 거고 앞으로 그렇게 잘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네. 제 미국장은 한국 주식도 잘 모르는데 제가 미국 주식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주기로 따지면 10년 정도 이머징이 좋다가 또 선진국이 좋다가 이렇게 하니까 한 2030년부터는 미국 주식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리고 제가 뭐 모던한 원문 해석하는 거 이거 번역기 돌려서 하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익도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년에 슈팅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높은 거 보면 밑에서 팔면 팔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 어영부영 하다가 하다가 손실 금방 늘어납니다. 수익 금방 반납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올해는 더 유익한 정보로. 네. 이런 거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대형주를 다 정리한 게 제가 대형주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하고 그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생명하고 그리고 하나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다 정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CJ 제일제당은 제가 사든 안 사든 상관없습니다. 대형주는 제가 갖고 있어서 오르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가래드는 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언급을 해서 여기에 신경을 쓰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인내력을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주는 그래서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뭐 사자 말자 이런 말씀도 드리지도 않고 그냥 종목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알아서 잘하니까 대형주는. 근데 중소형주는 매일매일 해야 그런 심리를 이길 수 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틀리면 뭐 한번 쪽팔리고 마는 거지.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댓글이 많은 느낌인데 연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뭐 20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좋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2000년에 굉장히 좋았고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2001년, 2년, 3년 시장이 굉장히 나빴는데 그때 삼성전자 때문에 저는 괜찮았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군대 가면서 이때 이제 조금 시각을 바꿔서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걸 샀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삼성전자 밀어붙이다가 삼성전자 안 가고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고 이런 거 겪었고, 그리고 2009년에는 또 크게 손실도 맛봤습니다. 근데 이 손실도 시장 대비해서 적게 손실을 보니까 금방 또 재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한 10년 동안, 또 지난 10년 동안 1년에 30% 수익 맞춘다고 고생하다가 예, 뭐 한 번 제대로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인생 접을 뻔하다가 이제 막 와서 올해 수익금으로 치면 올해가 제일 좋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거 제가 저는 반드시 복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 반드시 2007년처럼 이런 시장이 오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와서 올해 물론 운이 많이 따라주긴 했지만 그렇게 해와서 성과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올해 시장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시장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2022 나쁘지 않고 좋고, 여기서 중소형주는 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자 팔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제가 그걸 도와드리는 거고, 예, 그거를 도와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아서 좋은 성과를 내시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예. 돈이야 뭐, 돈이 정말 좋지만, 그것도 뭐, 예. 주식해서 따서 버는 게 좋지. 다른 걸 벌면 재미없으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예, 어쨌든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제가 근데 제가 대형주를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게 저 증시 전망에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거고, 뭐 한국전력이 워낙 강세 수혜주고 삼성생명도 지금 일단 주춤하다가 한 2, 3년 후에는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 또 지금 생각지도 못한 가격에 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뭐 다루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 가보면 직원들이 알아서 시스템 잘 짜여가지고 돈 벌고 있고, 삼성전자 주식 오르고 있고, 회사 가치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좋아집니다. 한국전력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든 안 사든 또 뭐 제가 사서 오르는 것도 없고 제가 팔아서 내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그냥 정신력 소모 없이 이거 갖고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이걸 보시고 이거 괜찮네 사셨으면.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파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많이 오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아까 쭉 언급해드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파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뭐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굳이 지금 팔아가지고 뭐 다시 살 것도 없고, 예, 그거 잘 선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저는 대형주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가서, 네, 대한제분, 뭐 신나게 떠들었더니 그냥, 예, 그냥 또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니,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내려가서, 참. 그런데, 어쨌든 수급이 이전보다는 좀 탄탄해진 거, 기간 매도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금 시가총액 오늘 2,755억인데 현금 원래 1,000억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데 이번에 또 1,000억 규모로 또 처분을 했습니다. 예, 그럼 2,000억, 현금 2,000억 갖고 있을 텐데 4월 달에 그거 가지고 과연 뭐 할까? 근데 제 생각인데 그냥 지금 현재 사업하는 거, 뭐 사료라든지 아니면 제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 시너지가 나는
회사를 인수를 한다든지 해서 점유율을 늘려나가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 투자도 잘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그 대한제분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전부 이 딱 모서리 땅만 딱 사가지고 예, 갖고 있습니다. 예, 투자도 잘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잘 할 거라고 믿지만 어쨌든 당장 주가는 좀 아쉽습니다. 아니 2,755억짜리에서 1,000억 현금이 들어온다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 반응이 이게 뭡니까? 예. 조금 납득이 안 되지만 시장이란 게 또 뭐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정답이니까 또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석들 무릎에서 사서 요 흐름을 보면 무릎에서 사야 되는데 발바닥에서 삽니다. 저는 발바닥에서 사다 보니까 뭐 한두 달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신에 낮은 가격이니까 괜찮고 발바닥에서 사가지고 뭐 어깨까지는 아니지만 한 명치 정도에서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가고 오른쪽 어깨, 여기가 오른쪽 어깨인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으면 팔 수 있었을까? 이걸 봤는데 2,830원을 봤는데 여기서 팔 수 있었을까?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얻어맞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어깨에서 팔라는 게 원래는 여기서 파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팔아버리자. 여기서 팔아야 내가 산 종목 받은 투자자도 수익 보는 거고 또 위에 가격 봐서 밑에서 못 팔고 이런 거 아니다. 네,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럼 세미콘다이터 다시 사도 되느냐? 이 지표가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지만 어쨌든 1,000원까지 오면 뭐 받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 한 방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이전에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고 기간 조정 받습니다. 당장 안 올라갑니다. 매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참 기간 조정 받다가 다시 시세가 났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단기로 대응하는 거 아니면 단기로 1,000원 정도면 공략해야지 이런 거 아니면 한참 바닥을 길 거니까 급하게 사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세미콘은 좋은 회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뭐 다시 사야 되는 건 맞는데 급하게 사면 고생만 하니까 발바닥보다는 조금 위에서 발등쯤에서 사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뭐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제가 주변에서 셀트리온 사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여수에 친구가 있는데 셀트리온 사가지고 뭐 수익 많이 봤다더라. 그래서 지금도 사야 된다더라 하는 거. 그리고 부산에 모 증권사 지점장분 우리 유한타 아닙니다. 모 지점장분이 셀트리온 사라고 권하던데 이런 거. 그러니까 주변에서 권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봤을 때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무방하겠지만 지금 뭐 치료제 보고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뭐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다룬 거고 앞으로는 뭐 웬만한 일이 있으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욕먹기 싫으니까. 네. 그리고 저기 한국항공우주가 아니고 이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요거를 보면 이제 방향을 거의 정해가는 겁니다. 방향을 정하고 조정받고 이제 방향을 정합니다. 그럼 이거 왜 팔았냐? 이제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뭐 저평가고 기업 분석은 끝났습니다. 무조건 사서 부담되는 건 전혀 없고 수급도 좋아졌고 주가도 크게 보면 뭐 완전 바닥권이고 거의.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방향을 잡으면 이런 신호가 나올 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시원하게 오르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삼성 SDI 자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매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에서 지금 대부분의 주주들은 여기서 거래를 했고 또 여기서 거래를 했고 요 연두색이 매물대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위에 매물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신고가에서는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고 이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매물이 없지 않습니까? 신고가니까. 그래서 잘 올라갑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포스코도 이렇게 신고가였습니다. 신고가였는데 한번 꺾이고 나니까 이제 다시는 못 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들 잘 올라간다고 올라타면 뭐 잠깐 재미를 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는 못 볼 가격에 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아는 분은 한미약품이 여기 배당락하고 이래서 조금 떨어졌는데 89만 원인가? 86만 원인가까지 갔었는데 이날 시간에서 더 올랐습니다. 시간에서 사가지고 차트에도 없는 가격에 사신 분도 계십니다. 완전 고점을. 예. 그러면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이제 방향 정하고 올라가는 거 삼성전자나 삼성 SDI나 뭐 이런 종목들처럼의 어떤 탄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탄력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신고가에서나 해당되는 거고 요건 조금 오르면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 팔고 조금 오르면 저기서 물려있던 사람들 팔고 이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지루한 흐름을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치 자체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오르게 되는 게 이런 뭐 S&T 모티브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결국은 다 제 몫을 합니다. 뭐 전기차 쪽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품 수주가 많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뭐 거래량 최근에 이렇게 붙으면서 다시 올라가니까 단기 고점 넘어서면 한동안 요 매물 다 소화했으니까 조금 달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래봤자 신고가가 아니고 여기서 조금 오르면 요 매물 소화해야 되고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물린 사람도 있을 건데 여기서 소화해야 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시원한 건 못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시원하지 않은 흐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좋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들 요런 흐름들 이런 거에 이제 중독되면 나중에 이제 뭐 지루한 종목도 못하고 이런 것들만 찾아다니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고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도 그렇고 OCI도 그렇고 고점 찍기 전까지는 누구도 거기서 고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합니다. 근데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다시는 못 보여주고 심지어 뭐 10분의 1 가격도 보여주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내가 손절 칼같이 할 수 있다. 난 진짜 마이너스 5% 이내에서 딱 보고 그냥 손절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예 사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것도 파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